네, 안녕하세요. 따옥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내리는 행정명령을 냈었죠. America great again. 이 국제지면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미중 무역 분쟁은 화웨이 제재로 옮겨붙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세계 자본시장을 크게 뒤흔드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 전 중국 당국의 한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까지 불러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또 무역 교역량 1위이고 인접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하나의 카드를 더 꺼냈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는 미국의 상무부가 5개의 중국 슈퍼컴퓨터 회사를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가 밝힌 근거는 이겁니다. 중국의 슈퍼컴퓨터 회사들이 중국군 총참모부에 군사적 용도로 슈퍼컴퓨터를 제공했다. 그래서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엉뚱하죠. 미국의 컴퓨터 회사도 미군과 거래를 하니까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무역 분쟁만이 아니라 금융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평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원래부터 무역 분쟁의 목적이 화폐 문제였었다는 거죠. 미국의 오랜 수건이었던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거다라는 건데요. G2로 솟아올라서 뭐 1대1로다 중국몽이다 이런 거를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고 세계 경제에서 점점 부피가 커지고 있는 중국을 찍어 누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미국이 왜 화웨이를 제재하려고 하냐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 관세와 환율을 둘러싼 그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화웨이 제재 같은 경우는 이 비관세 제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5G라는 신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전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 금융제재 이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화웨이 제재가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이 준비해서 만든 제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얽혀 있는지 저희 따오기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은 화웨이가 평범한 통신회사가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회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접속이 안 되게 돼 있죠. 이걸 속칭 만리방화벽이라고 부르는데요. 화웨이 통신 장비들은 이 만리방화벽을 구축한 검열 장비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에는 티에낭이라는 체계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천망, 즉 하늘에 깔린 그물망이라는 뜻인데요. 중국 대륙에 있는 2천만 개 이상의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중앙통제실에서 모든 CCTV를 다 볼 수가 있고, 뭐 하다못해 아파트, 뭐 사무실 앞 이런 데도 다 볼 수가 있고, 대학교 이런 데도 다 볼 수가 있고, 이 사람 얼굴이 잡히면 1초 만에 그 사람의 신분까지 다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화웨이는 이 만리방화벽 프로젝트와 티에낭 프로젝트에 깊숙하게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 정보기관이 아니냐라고 미국이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화웨이의 창업주 런정페이가 이 인민해방군에서 실제로 예전에 젊었을 때 통신장교 출신이었죠. 그래서 이런 점이 이런 의구심의 한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화웨이나 런정페이 본인이 이 사실을 이 경력을 숨긴 적은 없습니다. 런정페이가 그래 나 군대에 있었던 거 맞다. 그때 졸라 고생했다. 그런데 이제 군인 하다가 전역해서 사업 시작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한 추측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미국의 이런 이미지 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의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꽤 안 좋아졌죠. 뭐 어쨌든 지금 이 분쟁이 5G 시대의 통신 패권 전쟁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 유럽과 아시아에 이 화웨이 통신 장비가 깔리는 것 자체를 일종의 군사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Just build another wall. 네, 그러면은 이 화웨이가 어떤 회사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웨이는 스마트폰으로 우리한테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기지국과 라우터 등 이동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로 우리가 통화를 하고 뭐 인터넷을 할 때 데이터를 전 세계랑 주고받고 이럴 때 이 통신망에 연결해줄 어떤 여러 이제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기지국이나 뭐 라우터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이 화웨이는 이런 통신 장비를
이 SKT나 KT 같은 그런 세계적인 여러 나라의 통신회사들한테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5G 시대를 맞이해서 주요 이동통신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이제 세계적으로 한 3개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죠. 이 다른 2개는 스웨덴의 에릭슨이고 또 하나는 핀란드의 노키아인데, 이 화웨이가 이 두 업체보다 단가가 더 낮고 심지어 기술력도 좀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화웨이가 그 장비들의 통신 보안 규약을 우회해서 데이터를 빼돌릴 수 있는, 그래서 중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이 백도어를 신고 이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 화웨이 장비와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마라, 그리고 제조에 필요한 그 기술이나 부품을 이 화웨이한테 판매하지도 말라는 그 행정명령을 내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보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 이 행정제재는 이 미국 기업에게만 국한된 거는 아닙니다. 이 외국 기업이더라도 미국의 기업으로부터 사용허가권을 구입해서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즉 이제 이 미국의 원천 기술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미국산 자재나 기술이 25% 이상이 포함된 경우 이번 행정명령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미국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은 기업이라면은 이걸 거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은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그 동맹국들, 안보 동맹국들에게도 이 5G망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손절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웨이가 실제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받을 영향은 어떤지 한번 볼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화웨이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 반도체 같은 내부 부품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 기업들한테서 도입을 한 겁니다. 이 화웨이가 중국 기업이니까 화웨이 제품도 중국산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을, 핸드폰을 다 뜯어보면은 그 안은 훨씬 복잡하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제조사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일부 반도체 칩을 경쟁사인 삼성에서 조달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화웨이의 그 최신의 스마트폰인 P30, 이 P30의 평면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으로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그 카메라 전문 업체인 라이카 거고, 이 카메라 센서는 일본의 소니 겁니다. 그리고 뭐 안을 뜯어보면은 이 화웨이 P30 프로 메인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요 부분은 요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죠. 요 RF 트랜시버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랑 이 오디오 칩은 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에서 제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요것은 요 두 가지는 네트워크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반도체인데요. 이 미국 회사인 스카이워커와 쿼보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건 물론이겠죠. 그리고 요 플래시 저장 장치 역시 미국 회사의 반도체입니다. 이 미국 회사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이 회사 반도체죠. 그리고 요거는 D램인데요. 이 한국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설계 제조하는 메모리고요. 이 D램은 이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는 AP와 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작업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부품이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D램 바로 아래에 AP 반도체 칩이 있는데요. 이 AP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약자죠. 이 AP는 CPU, 그래픽 카드, 모뎀, 뭐 GPS 등 이 여러 가지 기능을 모두 하나의 칩으로 모아놓은 일종의 반도체 칩셋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의 근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미국 기업 중에 퀄컴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갖고 있고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죠. 이 퀄컴도 화웨이 제재에 동참을 했는데요. 이 퀄컴은 통신칩에 대한 특허 분야에서 4G까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웨이가 발롱 5000 칩을 독자 생산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4G 통신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퀄컴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상태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화웨이의 이 퀄컴 제재 참여가 큰 타격이 되진 않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P30 프로가 이제 이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자체 설계한 기린 980이라는 AP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린 980의 생산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이 대만의 그 TSMC가 담당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TSMC의 반도체 생산 설비의 60% 이상이 이 미국의 3대 설비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 미국산 자재 혹은 기술 25% 이상이 포함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TSMC 사측은 원가 개념으로는 우리는 이 25% 넘지 않는다 라면서 계속 화웨이의 제품을 납품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존의 TSMC와 주문 계약을 했던 IBM이나 AMD, 퀄컴, 엔비디아, 인텔 같은 이 쟁쟁한 미국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와 계약을 맺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도 TSMC가 제재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던 이 미국 기업들이 자신의 물량을 삼성으로 나누기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기린 980이 ARM이라는 기업의 CPU 설계도를 라이센스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린 980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 ARM은 저전력의 CPU를 설계하는 업체인데요. 그 공장이 없고 이 특허를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죠. 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이 화웨이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애플, 뭐 삼성, 퀄컴 이 모든 회사들이 ARM에서 설계도를 구입해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설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제작했다는 화웨이의 기린 980도 마찬가지고요. 이 ARM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 소유이긴 하지만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으로부터 원천 기술을 많이 사들이죠. 이번에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혹자는 트럼프 정부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 개발하고 일본 자본이 결합되어 있는 이 미국 우방 진영의 총아인 이 ARM을 통해서 중국의 가장 아픈 곳에 비수를 꽂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RM은 RISC라고 불리는 CPU 아키텍처로 설계가 되는데요. 사실상 오늘날 출시되는 거의 대부분의 CPU가 이 RISC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ARM CPU 공급이 중단되자 화웨이는 향후에 RISC-5로 대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ARM의 보이콤은 지금 현재 화웨이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글도 미국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것도 엄청나죠.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할 수 없게 됐죠. 이게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긴 한데요. 이 구글은 앱스토어 생태계를 위해서 안드로이드 버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 이걸 기반으로 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이 출시한 이 안드로이드 버전의 라이센스비를 주고 자사 환경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서 출시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 그 구글이 취한 조치는 구글이 관리하는 안드로이드 버전 사용과 앱스토어의 접근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핵심 목표는 화웨이 폰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로부터의 추방이죠. 그래서 이제 화웨이는 독자 개발한 OS인 이 홍멍을 사용하겠다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이 독자적인 앱스토어를 운영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중국 내수 시장만 보면은 구글 조치가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 이용자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샀는데 여기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뭐 중국에서 개발했던 홍멍이다. 그러면 누가 그걸 살까요? 네,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처럼 화웨이의 스마트폰 하나에만 들어있는 이 많은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이 미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재 파급력이 이 화웨이의 주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화웨이가 백도어를 심을 거라면서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게 크게 문제 삼는 게 통신장비 쪽인데, 통신장비에도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기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브로드컴은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와이파이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싱가포르 회사 소유이긴 하지만 미국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일링스는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자이링스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용 칩이 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이 자이링스가 화웨이 제재에 동참을 한 거죠. 네, ARM이 여기 또 등장하는데요. 화웨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의 쿤펑 칩과 5G 기지국의 티엔강 칩은 이 ARM 설계에 기반한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 시장에서 제품을 양산하는 제조사는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사용하는 대다수의 특허나 핵심 기술, 제조 설비는 미국, 영국,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죠. 일명 통신시장의 후방산업이라고 불리는 영역을 미국, 영국, 일본이 잡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특허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하나의 제도이지만 이 군사동맹을 산업동맹으로 엮어주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 특허라는 제도를 매개로 해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허 제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 강대국들의 패권 유지를 위한 핵심 도구가 됐는지 다음화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따오기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질문과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